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페이지는 364페이지인데요. 실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입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인데요. 일단 뭐 요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과 총평균법이 되고요. 신고 방법은 이렇게 재고자산은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과 우리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채권은 개별, 총평균, 이동평균, 주식은 총평균, 이동평균이다. 그다음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선입선출법과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을 2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을 비교해서 맥스 값으로 우리가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재고자산 의해서 평가 요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페이지 365페이지요. 어쨌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우리 장부상의 평가 방법과 세법상으로 평가해야 되는 방법, 얘는 뭐 선입선출법이고 얘는 후입선출법이라서 어쨌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나와요.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야 우리가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은 차이가 나오게끔 우리가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평가액이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유보가 발생해야 되죠. 평가액이 적으면요. 우리 세법상 평가액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용어를 뭐라고 쓰는지 좀 보세요. 자, 평가감의 경우에는요. 현재 상태예요. 즉 장부가액의 상태. 이걸로 평가감인지 평가증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현재 장부가 평가감이 되어 있어서 평가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세법상 유보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장부가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투비 금액이 되고 현재는 지금 장부가액이 계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 금액으로 텍스상의 평가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법상 평가액과 장부상 평가액을 비교해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용어를 쓸 때 자 이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서 그래요.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혹은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장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장부 상태가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가증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평가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보를 늘려준다. 세법상 자산을 늘려준다. 세법상 자산을 줄여준다. 그리고 항상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요. 전기 유보가 있다면 그거를 추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에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었다. 그러면 송금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다면 송금 불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 유보 이렇게 반대 세무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세무조정을 요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조정 명세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신고기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고기한, 아까 신고기한이 신설법인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였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당 연도에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이 해당 연도에 평가가 변경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이고요. 주식회사 현미산업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한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요한 세무조정을 해라. 당사는 지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없대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선입선출법. 자, 무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요.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 세법상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 비교액의 차이가 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입선출법에 의하고 있고요.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이 유보 처분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감이 전기에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평가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텍스상 평가액이 장부상 평가액보다 작아서 그러면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자, 아무튼 유보는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우리 왼쪽에 있는 거는 유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물론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가 있지만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발생됐던 유보가 감소되면 우리가 이게 추인되면 감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왼쪽에 있는 송금불산입 유보 여기는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왼쪽은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오른쪽은요. 순자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유보들이 놓이게 된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이건 왼쪽에 와야 돼요. 왜냐면 세법상 평가액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 연도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감 지금 평가감인 경우에 이거를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다. 1번 이렇게 표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별로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현미산업으로 가겠습니다. 현미산업에서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죠.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신고 방법은 지금 보시면 일단 조정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전기 세무 조정을 우리가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송금불산입 유보였죠. 자산을 늘려줬죠. 자산을 늘려줬으니까 추인한다는 건 자산을 줄여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과거에 요 왼쪽에 왔을 거예요. 세무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이죠. 평가감.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그리고 제품이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입력할까요? 평가감이고 제품이고 얼마였어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유보가 감소하는 전기에 있었던 유보가 감소하는 케이스니까 마이너스 유보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해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무조정 하기 전에 이런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재료하고 제품이 있어요. 원재료하고 제품이 있는데 둘 다 무신고했기 때문에 원재료랑 무신고 시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신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무신고 방법. 원재료도 무신고했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평가를 뭐로 해놨나요? 장부상에는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진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3번 후입선출법. 그러면 적합하지 않기 지금 보시면 적합하지 않죠. 둘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X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둘 다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평가 조정과 관련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원재료고요. 그 다음 품명은 A죠. A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단위가 10,000개예요. 10,000개. 단위가 10,000개인데 여기다가 수량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수량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산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회사가 어떻게 계산을 해놨을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계산해놓은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원재료고요. 품명은 A입니다. A고 지금 단위를 볼게요. 단위는 지금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 다음에 수량에다가 적어줘야 되죠. 자, 수량에다가 10,000개. 자, 수량이 10,000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장부상에 계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회사 계산은 여기다가 단가를 1,000원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지금 평가한 금액은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신고시에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무신고시에는 지금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시의 평가 방법 1,200원. 그래서 1,200원. 이렇게 1,200원. 입력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 얼마를 조정해 줘야 되나요? 200만 원만큼 우리가 지금 회사 계상액보다 세법상 계상액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더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제품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광고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품은 B입니다. 제품 B고 그 다음에 수량을 보시게 되면 2만 개. 2만 개고요. 단가는 지금 후입선출법에 따르니까 1,8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회사는 1,800원으로 계상을 해서 3,600만 원으로 제품을 평가해 놨을 텐데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0원. 2,000원의 금액으로 우리가 장부상에 계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000원이 돼서 우리가 조정액은 4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계산 회사 계산 그 원재료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세법상 평가액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200만 원만큼 자산을 늘려줘야 되겠죠. 원재료를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장부상 계상액이 더 적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평가감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0만 원. 600만 원인 이유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재고자산 여기 보시면 세무조정을 각각 재고자산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평가감을 자 직접 입력으로 바꿔서 자 원재료가 200만 원이었죠. 원재료는 200만 원만큼 200만 원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평가감 제품 그 다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유보 발생 이렇게 그래서 4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전기 재고자산 추인까지 하시게 되면 현재 세무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200만 원 재고자산 평가감 원재료 유보 그 다음 재고자산 제품과 관련한 유보 400만 원 유보 발생. 그다음 전기에 우리가 유보로 평가감으로 인식했던 그 금액을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를 이렇게 먼저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과 400만 원이 조정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감이냐 평가증이냐는 우리 회사 계산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회사 계산액이 지금 세법상 금액보다 작다. 적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평가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부상사고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 조정 명세서를 사용하는데 주어진 자료 외에는 신고일, 품명, 규격, 단위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세무조정은 재고자산별로 조정해라.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볼게요. 자 제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지금 저가법을 세법상 신고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비교원가법은 총평균법을 비교원가법으로 해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제공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면 원재료 그다음에 제품별로 각각의 우리가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원재료와 그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했고요. 저가법을 신고했대요. 저가법. 자, 저가법을 신고했고 원래 방법은 총평균법이었다.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원재료는요. 총평균법에 의해서.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얘는 신고를 안 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장부상에는 얘는 지금 저가법으로 총평균법으로 지금 제공품하고 제품을 제공품하고 제품을 저가법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적용을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서부상사. 자, 서부상사로 갔고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제품부터 볼게요. 제품은요. 지금 저가법 총평균법을 적용했고 신고했고 저가법.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저가법이면서 총평균법. 우리가 저가법은 항상 그 시가와 그다음에 원가법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저가법 신고하면서 원래 방법을 뭐로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장부상에도 저가법,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얘는 적합한 상태죠? 적합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품 볼게요. 제공품은 지금 신고를 안 했다고 했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제공품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저가법,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놨네요. 자, 원래 무신고 시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총평균법 74번. 그래서 얘는 부적합합니다. 그죠? 무신고를 했는데 저가법 총평균법으로 또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네,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원재료죠. 원재료는 저가법,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놓고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저가법,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을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고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걸까요? 원래 당초 신고했던 걸 그대로 장부상에 계상을 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세법상에 이걸 신고해놓고 이거를 지금 얘는 지금 무신고에 해당이 되죠? 얘는 저가법,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총평균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임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임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맥스 선입선출법하고 선입선출법과 원래 자기가 당초 신고했던 방법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총평균 근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임의 변경인데 선입선출법에다가 총평균법에 의한 저가법 이 두 가지를 아무튼 비교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치하고 있는 제품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품의 평가 금액을 보시면요. 장부상의 금액이 3,050만 원이에요. 3,05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시가를 비교하도록 되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부상에 일단 회사의 계상액을 적어볼게요. 3,050만 원이고 710만 원, 810만 원. 얘네들은 지금 회사에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계상액으로 일단 적으시면 됩니다. 장부상의 금액을 회사 계산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일단 순서대로 써놓을게요. 자, 제품의 경우에는 이건 생략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3,050만 원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품의 경우에는 지금 얼마죠? 71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의 경우에는 810만 원.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제품의 경우에는요, 세법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뭐죠? 세법상으로 신고했던 금액이 이 저가법하고 저가법과 총평균법을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총평균법과 그다음 저가법, 시가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평가 금액은요, 세법상 금액은 어쨌든 3,100만 원하고 그다음 3,050만 원을 비교해서 3,0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법상 신고한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디다 기재한다? 자, 여기 세법상 신고 방법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조정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제공품의 경우에는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에 해당이 되고요. 무신고에 의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무신고에 해당이 돼서 얘는 무신고에 해당이 되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760만 원이 평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를 하거나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76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50만 원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유보, 즉 왼쪽에 세무조정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인데요. 원재료는 지금 무신고를 했죠. 임의 변경을 했죠. 임의 변경. 자, 임의 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세법상 뭐를 선택한 것으로 보나요?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고요. 선입선출법과 당초 방법에 의한 걸로 같이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8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당초 방법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초 방법, 자,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83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방법에 의한 게 뭐예요? 810만 원하고 8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반영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평균법에 의한 저가법을 지금 비교해서 장부상 평가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당초 방법에 의했으면 얼마를 800만 원을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죠? 800만 원이 당초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법상 신고한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세법상 신고했던 금액은 800만 원인데 우리가 무신고 선입선출법과 비교하게 임의 변경은 항상 선입선출법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에 해당되는 83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하고 830만 원. 그래서 임의 변경 시에는 이렇게 세법상 신고 방법과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금액인 830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 810만 원보다 우리가 20만 원만큼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을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전기에 뭐 얼마의 평가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세무조정 안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장부상의 금액보다 크게 됩니다. 장부상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할 때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감에 해당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재고자산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와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장부상의 금액이 우리 세법상으로 결정된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평가감의 상태다. 라고 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50만 원, 20만 원이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별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품과 관련한 평가감이죠. 제공품 평가감. 이렇게 해서 50만 원. 만큼 유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평가감됐죠. 원재료가 평가감이 되어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0만 원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공품 평가감하고 원재료 평가감을 두 가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강남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랬을 때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해라. 자, 제품의 평가 방법은 뭐로 신고했대요?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요. 평가도 신고하고 평가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장부상으로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네요. 그럼 얘네들은 일치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품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네요. 무신고했는데 2020년 10월 30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지금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9월 30일 까지 해야 이 해당 연도의 총평균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언제 신고했어요? 지금 10월 30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해당 연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얘는 총평균법으로 장부상에 계상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세법상의 방법은요? 무신고시로 보죠. 무신고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2020년도까지는 이때까지는 무신고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요. 다음 연도 21년부터 그때부터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는 변동 없이 무신고로 결정이 되고요. 회사에는 회사 장부상에는 총평균법으로 자기는 바꿨다고 제때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총평균법으로 기재를 해놨겠죠. 그죠? 그래서 무신고 시의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신고하고 평가했대. 신고하고 평가를 둘 다 했대요. 자, 그러면 원재료는요. 원재료는 총평균, 그 다음에 장부도 총평균으로 계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계산착오로 인해서 30만 원을 과소평가했다. 이거는 임의 변경이 아닙니다. 네, 나는 총평균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그 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데 평가액, 조정액이 발생할 뿐이겠죠. 네, 그래서 자, 회사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2013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 기한에 제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제품과 원재료는 신고를 했었을 때 제때 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남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산업의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일단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했죠. 자, 선입선출법을 신고한 겁니다. 평가 방법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평가 방법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적합하겠죠. 그다음 제공품의 경우에는 무신고를 했어요. 자, 무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뭐로 했대요? 총평균법으로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재료는요. 원재료는 총평균법에 의해서 신고와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고 얘는 적합한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일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일을 여기다가 기재해 주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신고일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신고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13년 3월 31일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 밑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품이 금액이 얼마죠? 900만 원으로 회사 계상액을 기재해 놨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의 경우에는 650만 원입니다. 자, 회사 계상액을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요. 자, 원재료는 지금 보시면 220만 원이죠. 220만 원. 자, 22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법상 신고 방법하고 그다음 무신고시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제품의 경우에는요.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고 그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세법 신고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우린 신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공품의 경우에는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지만 얘는 무신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그래서 750만 원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세법상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건 선입선출법 무신고와 그다음 임의변경 시에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신고도 했고 그래서 250만 원인데 이건 오류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입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했고 그 신고 방법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100만 원과 그다음 30만 원에 대한 조정액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계상액이 지금 적어요. 그죠? 750만 원과 250만 원보다 각각 회사 장부가가 작기 때문에 평가 가미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조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법상 자산 평가액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제공품 평가감이 되겠죠. 평가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유보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원재료도
평가 가미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단순 착오에 의해서 30만 원만큼 우리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부상에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평가액을 늘려주려면 왼쪽에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오면 자산이 줄어들고 순자산이 줄어들고 왼쪽에 오면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 평가감 입금산이 100만 원 유보, 원재료 평가감 3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됐고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문법이고요. 900만 원, 650, 22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4번 갈게요. 자, 아름상사고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해라.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신고 방법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신고 방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일치하는데 요거는 지금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인데 총평균법으로 했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자기가 임의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밑에 볼게요. 회사는 사업을 개시하고 2006년 8월 10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제품, 제공품, 원재료의 경우에는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어쨌든 과거에 요때 신고를 했네요. 요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06년 8월 10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고가 되어 있고, 자, 2020년 9월 10일에 제품 가액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자, 그러면 원래는 뭐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다가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해서 여기 신고 방법이 선입선출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때 신고한 거지 볼게요. 자,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2020년도 분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9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9월 10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적정한 것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2020년도에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일은 2020년 9월 10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20일에 원재료 다액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볼게요. 자, 원재료는 언제 신고했어요? 10월 20일에 신고했죠? 자, 그러면 9월 30일까지였는데 10월 20일에 신고를 이때 했기 때문에 이 연도에는 기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 방법이 뭐죠? 총평균법. 그리고 2021년도부터 원재료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후입선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 방법이 원재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총평균법.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했지만 우리가 제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총평균법인데 지금 후입선출로 신고를 했죠.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어떤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지금 일치되는 방법으로 적합하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한번 요걸 차례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상사고요.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제품부터 볼게요. 자, 제품은 언제 신고를 했죠? 가액평가 방법을 9월 10일에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고요. 원래는 다 총평균법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제때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선출법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020년 9월 10일 날 신고를 했고요. 얘는 지금 선입선출법 맞죠?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뭐로 평가했어요? 자기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해놓고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네요. 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공품 나의 경우에는요, 나는 이제 총평균법이고 얘는 뭐 변경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적절하게 2006년 8월 10일이니까 2006년 과거에 신고했던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총평균법 그리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얘는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는요, 우리가 언제 신고했어요? 10월 20일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당 연도 2020년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부터 후입선출법으로 우리가 변경 신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10일 날 신고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가야 되고요. 우리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평가를 후입선출로 했죠. 후입선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장부상에 수량이 있고요. 수량이랑 지금 단가를 줬어요. 그러면 제품이랑 제공품 원재료 일단 순서대로 제품. 자, 제품의 경우에는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량이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수량이 10개입니다. 수량이 10개에 해당되고 자, 수량이 10개인데 지금 단가가 얼마예요? 단가가 지금 회사 계상액이 여기 2,000원으로 나와 있죠? 2,000원, 그 다음 1,500원, 1,200원 수량, 단가 수량과 그 다음 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장부 금액은 2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공품의 경우에는 나죠. 제공품은 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20개인데 지금 단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1,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자, 1,500원으로 해서 3만 원으로 이제 장부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재료인데요. 자, 원재료는 다에 해당되고요. 가나다 맞죠? 그리고 15개. 자, 수량이 15개고요. 단가는 지금 1,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품은 지금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방법을 비교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당초 방법이 뭐예요? 신고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죠. 그럼 선입선출법인데 이걸 선입선출법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고 방법은 자, 얼마예요? 네, 1,800원. 1,800원 하고 무신고 임의 변경 시에 우리 선입선출법 요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원만큼 우리가 지금 평가 증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회사 계상액이 평가 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겠다. 왜냐하면 세법상 자산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변경 시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을 여기다 반드시 기재하고요.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우리가 신고를 했었던 거잖아요. 신고 방법에도 기재하고 임의 변경에도 선입선출법을 기재해준다. 그 다음 볼게요. 제공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1,500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얘는 총평균법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법상 신고금액을 1,500원 세법상 신고금액대로 했기 때문에 조정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도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평가 방법을 우리의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그래서 신고 방법에 의한 것은 이제 1,000원이고요. 그다음 선입선출법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신고 방법이 이제 1,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법상 신고 방법에 1,000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게 900원이죠. 그래서 900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조정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게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의 경우에는 2,0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재료의 경우에는 3,000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지금 현재 회사의 계상 장부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우리 세법상의 자산을 줄여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유보는 이 오른쪽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제품과 그다음 제품과 원재료고요. 그리고 회사 계상액이 지금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평가 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등록해 볼게요. 2,000원, 3,00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증이고 제품 가죠. 제품 가의 경우에는요. 2,000원.
2,000원만큼 유보가 발생했고 마이너스 유보니까 오른쪽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증이고 이번에는 원재료죠. 원재료고 다. 자, 원재료 다 해당되고 3,000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게 되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오른쪽에 놓이게 되고요. 밑에도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영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임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여기와 여기 모두 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상 신고법원과 이때 우리 여기에 오는 거는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임의 변경 시에 선입선출법이 오는 경우다. 예,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세법상의 과연 신고 방법을 뭐로 볼 것이며 세법상의 신고 방법을 뭐로 볼 것인지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언제까지 신고 기한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임의 변경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판단하셔서 여기에다가도 입력을 세법상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정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 회사 계산액이 평가 증이되어 있는지 평가 가미되어 있는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가 결정이 되고 그거는 조정 등록에 보시면 요 밑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늘려준다 그러면 조정은 왼쪽에 그다음에 자산을 줄여준다 그러면 오른쪽에 세법상 자산 줄여주는 경우에 평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1번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먼저 추인하고 다른 세무조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고자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